동서가 사과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뭔가 사과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적지 않죠. 안녕하세요. 용철입니다. 이혼 숙녀 캠프 최초로 친자 확인까지 가게 된 부부. 과연 뭐가 이 둘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내 스펙이 장난이 아니죠. 삐 처리가 됐는데 입모양을 보니까 서강대 출신의 외대 통번역 대학원을 나온 브레인으로 보입니다. 2013년부터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선생님이라 그런지 남편을 가르치고 설득하려는 직업병적인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남편은 5년차 목사입니다. 이 둘은 기독교인 전용 어플로 만났는데 첫 만남 때 아내분이 응급실을 가느라 약속 장소에 못 나갔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다고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순애보 같은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 진짜 빌런은 따로 있었죠. 바로 동서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동서의 호위무사죠. 한번 보겠습니다. 동서가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1,000만 원 정도 썼다고 했습니다. 이거 남편이 거의 다 내준 것 같죠. 근데 남편은 동서도 일하면서 조금씩 냈다 라고 쉴드를 쳐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애들을 돌봐줬다라는 말에는 아이를 돌봐주는 선생님이 오신다고 쉴드를 치죠. 근데 사실은 토요일 딱 하루 오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주 6일째에 무급으로 일하는 보모였다는 거죠. 시어머니를 위치 추적하는 며느리가 정상이냐는 말에는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아닌데 속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뭐 이러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둘째 어린이집 끝날 시간인데 거기서 뭐 하세요? 이런 거 들었을지 누가 아나요? 혹시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지실까봐 라고 핑계댈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야 위치를 알 수 있는 어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째 아이가 무슨 학원 같은 거 끝날 시간쯤에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거기서 대기 중인지 확인하는 용도였다는 거죠. 이걸 남편은 우리가 동선의 식구를 365일 보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단정하냐 이렇게 쉴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중립인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예수님은 365일 보니까 믿고 있는 건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이성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는 건데 동서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차가운 심장을 가진 충성스러운 호위무사로 변해버립니다. 남편의 충성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건 동서와의 통화였죠. 아내가 남편한테 동서랑 통화해봐라. 네가 어린 여자 좋아한다고 말한 거 확인해보라고 소리쳤죠. 남편은 결국 동서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동서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하면서 심지어 남편한테 아주버님이 아니라 오빠라고 하죠. 남편은 지금 본인이 동서한테 무시당하는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장훈 님이 동서가 아주버님한테 오빠라고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집요하게 물어봤으면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오빠는 맞죠? 이렇게 둘러댔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사적인 자리에서는 형이라고 할 수 있어도 공적인 자리에선 직급을 부르는 게 기본적인 예의인 건데 저 동서는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까지도 남편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동서한테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가 동서가 네 아내 만나는 거 허락받고 가라고 했다는 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동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는 어머니랑 아내만 헛소리,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만든 거고 남편은 중립인 척 하지만 동서의 말을 더 믿는 모습이었죠. 남편과 동서의 주종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통화였다고 봅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가 저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동서한테 얘기라도 하지. 아무 증거도 없이 서로 말이 다른데 어떻게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피해자들이 눈앞에서 호소를 하고 있지만 심증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심증만 가지고 일하는 목사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죠.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동서한테 설교를 당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지금 아내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장남의 역할도 못하고 예수보다 동서를 더 믿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이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아내를 위한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본인과 동서를 위한 변명만 늘어놓았었죠. 심지어 자기 어머니의 편도 안 들어줬습니다. 자기 엄마 편도 안 들어주는데 아내가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애원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동서의 지배 욕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부부가 결혼할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 매번 동서가 가로막았죠. 이 평화로운 본인의 제국에 침략자가 들어오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서의 제국에서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 10년 동안 동서 부부의 아이 셋을 키우면서 밥, 청소, 등하원까지 도맡는 보모가 되어버렸고 그 결과로 일주일 만에 응급실을 3번이나 갔었고 우울증까지 심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죽고 싶다고 우울증까지 겪는 상황에서도 남 말렸었다, 어머니 문제다 라고 하면서 남의 일처럼 말합니다. 어머니가 지팔직곤 해놓고 왜 나한테 이러냐 라고까지 했죠. 어머니의 이런 눈물은 외면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를 믿는 목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가 예수가 아닌 동서를 신으로 모시는 느낌이죠. 이 집안의 권력 구조를 보면 제일 위에 동서가 있고 그 바로 아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거죠. 남편의 동생도 아마 이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자 확인을 하자는 아내의 제안에 동의를 한 거겠죠. 사실 동서는 친자 확인하자고 했을 때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이걸로 드디어 저 늙은 여자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내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니까요. 실제로 세 아이 모두 불일치가 나오면서 동서의 승리가 확실시 됐습니다. 이걸로 남편과 동서의 유대는 더욱 견고해지게 되겠죠. 만약에 이 부부가 앞으로 계속 살게 된다면 아내는 평생 저 친자 확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꾀갱해야 되고 저 집안에서는 죄인처럼 살아야 되겠죠. 친자식도 아닌데 왜 저렇게 노예처럼 세뇌가 됐을까 하면서 동서의 가스라이팅 실력에 패배감만 느끼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아내는 대체 왜 친자 확인을 하자고 했을까? 저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봤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아직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도 좋아하죠. 실제로 대하는 것만 봐도 서로 편한 게 느껴집니다. 시어머니한테 엎드려 뻗치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스튜디오에서 서장훈님이 되게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그 자리에 있던 시어머니는 엄청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저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장난인 걸 아는 거죠. 저런 장난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인 시어머니가 무려 10년 동안 동서의 세 아이를 양육하면서 응급실도 가고 우울증까지 온 게 불쌍한 거죠. 실제로 이 집안에서 어머니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는 건 아내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의 어머니가 동서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새끼는 중립인 척 하면서 어떻게든 동서를 감싸는 저 호위무사 같은 태도가 아내는 혹시 조카 중 한 명이 남편의 아이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된 거죠. 더 자세히 보면 조카 중 한 명이 남편의 아이여야 저렇게 동서를 모시는 게 납득이 되는 상태라고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남편의 세뇌를 풀려다가 아내도 어느새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살짝 조현병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낙했고 결국 불일치 결과가 나오면서 아내는 이 집안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매기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구하려고 던진 밧줄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죠. 아내는 남편을 아직 사랑하는 마음에 이혼 숙려까지 신청하면서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지만 동서의 벽은 너무나 견고했죠. 아, 그리고 동서가 사과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뭔가 사과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적지 않죠. 그냥 그런 기분이 들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증거를 안 남기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만나자고만 합니다. 만약에 이 아내가 만나서 녹음기를 켰다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주버님 어린 여자 좋아한다라고 말한 거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을 안 했을 겁니다. 동서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저 만나자는 문자가 괜히 만나자는 게 아닙니다. 뭔가 치밀한 계획이 있으니까 만나자고 사과하는 척 낮은 자세로 나온 거죠. 근데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온 이상 동서 입장에선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학창 시절에 빵 셔틀을 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동서의 빵 셔틀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겪은 빵 셔틀의 기억은 고통스럽지만 지금 눈앞에 아내와 어머니의 고통은 무시하고 있는 이 이기적인 사람이 과연 목사의 자격이 있는지 그게 의문이 듭니다. 남편은 내내 본인과 동서를 위한 쉴드만 치다가 영상이 끝난 반면에 아내는 가정과 시어머니를 위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학원 선생이고 명문대 출신 브레인이라 어디 가서 가스라이팅 실력이 꿀리지 않을 텐데 동서가 한 수 위인 것 같죠. 이 남편은 만약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 지금 같은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아내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잘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죠. 이 부부는 이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용철이었습니다.